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홍삼 마늘 주화, 홍삼 마늘 주화를 심었죠. 그때 아마 오늘 지난달 9일인가 10일날 제가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싣고 나자마자 약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요, 잘 보이시나요? 아직도 덜 나오거나 덜 나온 상태가 한 10% 정도? 10% 정도? 10%는 안 되는 것 같네요. 이러는 거 보니까 몇 개만 빠지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몇 개.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통 세잎 보이시죠? 크죠? 지금 이런 것들은 제가 손을 비춰볼게요. 작고요. 아마 한 10% 정도. 원래 이제 마늘 심고 이제 이렇게 멀칭 속에 가려진 애들, 이런 군역에 이렇게 있을 때 덮여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꼭 확인하셔서, 안 나온 애들은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면은, 요건 지금 요거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몇 개 나중에 오늘 10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있다 보면은 거의 다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게 홍삼 마늘 주화를 심을 때 크기가, 사이즈가 보통 대부분 그 완두콩보다 크진 않고요. 완두콩 사이즈 정도는 됐거나 아니면 그보다 작은 것들을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내년 수확을 기대하고요. 특히 이제 이 마늘 재배하면서 질소질 비료, 그 다음에 또 이제 완전히 썩지 않은 어떤 퇴비를 사용할 경우, 주로 이제 언제 그런 피해가 많이 나타나냐면요, 뻘마늘도 마늘이지만은 겨울에 이제 월동 난다고 비닐을 확 덮지 않습니까? 그때 비닐을 덮었을 때,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냉해 동해 피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비닐을 폭 씌웠을 때 가스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유튜브들 보면은 냉해로 얘기를 하시는데, 냉해보다는 오히려 가스 피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네. 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이거 자리를 잡을 뻔했네요. 이렇게 열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흑색 썩은병. 그래서 이제 퇴비 같은 경우 1년 정도 구입을 하셔가지고 1년 정도 보관했다가 사용을 하시면 참 좋거든요. 근데 퇴비는 가만히 그냥 포대에 냅뒀을 때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일단 밭에 뿌리면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런 썩지 않은 퇴비,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량 요소는 저는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 액상으로 된 것들, 분말로 된 것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충을 해주고, 복합비료를 이제 질소, 인산, 칼리가 들어간 3대 들어간 것만 쓰지 않고, 저는 미량 요소가 포함된 복합비료를 사용을 합니다. 찾아보시면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숫자를 보면 한 7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6가지, 7가지. 마그네슘, 항산, 또 구리, 아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비료를 쓰기 때문에 땅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나중에 분무를 해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농산물을 계약 재배를 많이 시키고 또 사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든 작물을 밭에 갔을 때 일정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 사이즈가.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마늘 나와서 한 달, 두 달 돼도 내년 봄에 나와도 따라 잡는다 하는데, 실상 마늘밭에 가면 그렇게 본인들 밭에 가면 그렇진 않아요. 큰 놈은 크고. 왜냐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저 이파리가 지금 세 입이고요. 한 뼘씩 됩니다 지금. 근데 얘들 옆에 있는 이 애들이 여기 지금 안 나온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나중에 얘들한테 져요, 싸움에서. 그래서 이것이 적은 종자가 되는데, 적은 크기로 나오는데 따라 잡는다 하니 그 방법 좀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 마늘 심고 일찍 나오는 거, 늦게 나오는 거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깊게 심었을 때 늦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깊게 심었을 경우. 그리고 이제 분역을 좁게 하고 깊게 심었을 경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토양이 딱딱한 땅, 그건 상당히 더딥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거 심지 않습니까? 질척하고 딱딱한 땅, 비 개이고 딱딱 한 3일만 되면 딱딱해진 땅, 그 싹을 밀어 올리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 그런 땅. 그다음에 이제 종구가 이제 옆으로 뒤집히거나 거꾸로 심어졌을 때. 또 한 가지는 그 종구가 거의 그 지면에 떴을 때. 지금 아까도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딱딱한 땅이어가지고 흙을 덮호할 그런 흙이 없어가지고 그 아파트 하단에 버려진 그 퇴비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심은 거예요. 사실은 덮어만 준 겁니다. 이제 뭐 이 거름기 있는 뭐 그 흙을 덮어준 게 아니고, 그 흙을 갖다 덮었더니 풀도 많이 나네.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은 한 20-30년간 지금 개발해놓고 농사를 한 분도 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한 1,500개 정도의 마늘을 주화를 심었는데 하여튼 잘 나왔어요. 그런 땅들이 그런 조건일 때에 이렇게 그 발화가 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마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실험한 건 뭐냐면, 마늘을 이 종구를 깊게 심지 않고 옆으로 거꾸로 뒤집었을 때 가뭄을 타게 되면은 늦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게 지금 제가 심은 깊이는 8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8cm. 아무리 낮게 심겠어도 6cm, 5cm. 깊은 것은 10cm씩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늦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이제 내년 봄에 아니죠.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이파리를 지금 갖다 덮었어요. 원래 오늘 좀 한 달 정도 돼서 다 나왔으면은 여기다가 지금 유박비를 얹어 주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추위가 온다고 하니까 유박비를 던져주면 파리가 와서 알을 낳을 일은 없어요. 그 대신 유박비를 던지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거를 썩지 않은 거 금방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비닐을 이제 월동난다고 폭 씌우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럴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비닐을 덮지 않고 저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나뭇잎을 지금 갖고 왔어요. 나뭇잎을 그냥 덮고 그 상태로 노지에 방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럴 경우 가스 피해를 보질 않습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에서 그런 비료를 던지고 또 주고서 폭 씌워 놓는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잎 다 노랗게 떠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것을 좀 해주려고 왔는데, 아직 덜 나온 애들이 있어서 덜 나온 것들이 있어서 한 열흘 정도, 한 보름 정도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밭에 이제 지금 밭에 그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다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다가 퇴비를 안숙 퇴비를 넣지 않고 덜 썩은 냄새가 나 덜 썩은 퇴비를 사용을 했다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알을 깠을 거예요. 그럴 경우 여기다가 토양살충제 조금씩 그렇게 던져 주십시오. 던져 주고, 그리고 유박비료도 그런 나는 재배를 그렇게 하겠다 하면 던져 주고, 나뭇잎을 덮어 놓으면은, 아니면 다른 걸 덮어 놓으면은 그게 한 2, 3개월 동안 내년 2월달 3월달에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그 유박비료 사용하셔서 아시겠지만은 그게 금방 분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추비를 던져줄 경우 이렇게 손으로 훌훌 그런 경우는 그냥 고형으로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그걸 해주려고 했는데 보름 뒤로 미루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만약에 나도 그렇게 나뭇잎이나 이걸 덮고, 여기 저는 지금 보면 여기 있네요. 이 현수막, 딱 현수막 이 사이즈 이게 지금 90cm 식재 거리는 여기 어떤 거는 5줄, 어떤 건 6줄 이렇게 심었는데, 저 현수막으로 그냥 눌러만 놓을 거예요. 바람만 들타게. 그래서 내년 이제 뭐 2월달 2월 중순경 그때부터 추비를 시작을 할 건데요. 꼭 시간이 되신다 하면은 토양살충제 한번 뿌려주시면은 내년에 그 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 비료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많이 과다하게 했을 때 뻘마늘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박비료도 땅심을 기르려고 하면 소고름 소똥을 넣는 게 좋고요. 소똥으로 만든 그런 그 유박비료를. 그리고 이제 저는 땅심을 기르는 데서 그 돈을 아끼진 않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까지는 그 하나로 모두싹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그 하나로에 흥농에서 나온 거 하나로 뚝이라는 거하고 FA 6이 100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그거 하고 이제 또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그 약재 타이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냉해 입었을 때 그 회복을 위한 그런 것들인데 미량 요소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겨울 가기 전, 월동 전 그 유박 그 6이 FA 100 그거를 연면 시비를 두세 번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땅 힘을 기르는 유기물질 그런 것들은 무조건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왕 하는 거 농사 제대로 잘 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대충 심어 놓고 생긴 대로 먹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농사 잘 졌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뭐 하나로 또 뭐 UGFA 그 흥농과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땅 힘을 좋아하지, 기력을 힘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절대 돈을 아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게 완전히 싹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월동 가기 전 비닐이 멀칭 덮을 때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